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L 리프레시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현재 예약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에는 언제 인도가 될지 확정된 건 없지만 오늘 기준으로 이제 모델 S 롱레인지를 주문하면은 5에서 11주, 플레드가 3에서 8주, 롱레인지보다 플레드가 더 빠르죠. 플레드 플러스는 2021년 하반기 인도 예정입니다. 네, 물론 이건 미국 기준이에요. 모델 X의 경우는 롱레인지 플레드 모두 인도 시기를 5월, 6월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델 S의 리프레시는 곧 출고가 임박했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드디어 미국의 오하이오 털리도에서 모델 S 리프레시의 테스트카가 포착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진은 테슬라 오너스 클럽 미시건의 탐이란 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실내를 보면은 출시 당시에 우리를 다른 의미로 경악을 시킨 요크 스타일의 휠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 가운데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죠. 기존의 테슬라 차량의 휠 가운데에는 이 T자 모양의 마크가 양각으로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쁘거든요. 약간 뭐 장난감 같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음각으로 1억이 넘는 차에도 이 원가 절감하는 건가 싶네요. 스티어링 휠은 요크 스타일 아니면 기본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소문이 있었죠. 이렇게 보통의 휠을 장착한 사진도 공개가 이미 된 바가 있죠. 아마 보통의 차라면 보통의 휠을 그냥 무옵션으로 요크 스타일 휠을 추가할 때 추가 비용을 받는 게 적절해 보이지만 테슬라 측에서 옵션을 어떻게 할지도 앞으로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내려주지 못한 상태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 출시된 테슬라 차량들은 기어 변속을 벤츠와 같은 기어 레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직접 써보니까 그 어떤 기어 조작 방식보다 그냥 월등히 편하고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리프레시 모델 S와 X는 이 기어 레버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 기어 조작을 테슬라의 특허 자료를 기반으로 휠에서 직접 터치로 한다더라,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밝힌 것처럼 차가 가지고 있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능적으로 변속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찍힌 테스트카의 이 센터 콘솔 아래 충전기 하단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은 파크, 리버스, 뉴트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 참고한 일렉트랙의 이 센터 콘솔의 폰 충전기 아래에 터치식 버튼이 있다고 언급을 했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쪽이 정말 터치식 변속 버튼이 생길 모양입니다.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후진할 상황이라 인식하면 자동으로 후진으로 변속이 되고 파킹할 상태면 자동으로 파킹되고 이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렇게 자동으로 변속되는 거는 옵션으로 끄고 켜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 벤트식 기어 레버가 정말 편하고 직관적인데 이걸 굳이 터치로 해야 되나? 네, 뭐든 일단 물리적인 것들은 없애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추가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굳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야, 그럼 없애자. 이게 바로 테슬라의 방식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17인치의 거대한 가로형 모니터가 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 3나 모델 Y랑 다르게 화면이 한 2인치 정도가 커졌고, 더구나 이 센터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좌측 우측에 틸트를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이 17인치 모니터를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티팅을 하면은 더욱더 차량을 조작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테스트카에서는 그것까지 보여주지는 못했네요. 정말 제한적인 사진이니까요. 참고로 모델 3나 모델 Y도 이렇게 틸팅할 수 있게 해주는 사제 암이라고 하죠. 이런 게 중국에서 출시가 됐는데 그래도 역시 모델 S와 X는 프리미엄 중에서도 프리미엄이라 그런지 이런 게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 이제 인테리어는 이렇게 보고 외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외관은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모델 S와는 거의 차이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안개등 부분이 모델 3랑 모델 Y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변경된 게 그나마 큰 차이입니다. 네, 그렇다고 아예 똑같진 않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상하가 살짝 뒤집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런 휠이 잘 보이지 않았죠. 이게 바로 19인치 템페스트 휠입니다. 에어로 커버로 이건 탈착이 가능해요. 이미 이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시 이전에도 해외 모델 S에는 적용이 되었었던 휠입니다. 이런 에어로 휠은 장착을 하면은 이제 공기가 휠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전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다만 내연차들은 브레이크 패드에 마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히 휠 쪽으로도 공기가 흘러서 이거를 좀 식혀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테슬라 차량은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킹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죠. 네, 이 회생제동이 진짜 어떤 건가 제가 카메라 2개 가지고 조만간 영상 찍을 거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회생제동으로 이렇게 브레이킹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은 테슬라 차량 특성상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휠을 거의 덮어버리는 그런 이런 에어로 휠 커버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전비를 조금이라도 쥐어짜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네, 참고로 이 에어로 휠 커버는 벗길 수 있는데 벗긴 사진 보니까 이건 그냥 끼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 3랑은 다르네요. 그리고 또 큰 변화 중 하나죠. 네, 테슬라 마크를 제외한 모든 크롬 부분이 크롬 딜리트가 돼서 나옵니다. 최근에 뭐 BMW의 고성능 버전들 보면은 다 크롬을 없애는 추세죠. 네, 아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A7까지는 크롬이 있는데 S7으로 가면은 앞에 그릴 부분이 이제 크롬 딜리트가 돼버리는, 요새는 좀 고성능 느낌이 나는 차는 하나같이 크롬 딜리트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테슬라 유저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크롬 딜리트도 해주고, 결국에 크롬보다 이게 싸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도 하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인데, 사실 크롬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께는 이런 크롬 딜리트가 약간 아쉬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외관 디자인은 과거의 모델 S와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디자인 골격은 거의 그대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앞으로 모델 S를 사려는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새 차를 사도 내가 차를 사는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으로 확 바뀐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차든지 차를 인도받으면 결국 구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차를 인도받고 몇 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그때 나오는 차들이 지금 내가 살 때의 차보다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디자인 틀이 유지가 된다면 구형일지라도 밖에서는 그렇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건 장점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내부는 OTA를 통해서 수시로 차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면 신형이 나왔다고 갈아탈 요인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반면 요새 이제 국산, 특히 현대기아 차들은 페이스리프트 주기도 굉장히 짧은데, 이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이 디자인 자체를 갈아엎는 게 요새 대세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와는 반대로 실내보다 외관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바꾸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외관 쪽을 많이 비치게 되죠. 따라서 당장 살 때는 구형, 신형 구분이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신형 티가 확실히 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겨우 2, 3년밖에 안 탔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딱 이제 디자인이 아예 갈아엎은 그런 차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반대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모델 S나 모델 X는 외관 디자인은 큰 차이 없는 상태로 실내 인테리어는 싹 바꿨기 때문에 새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어필이 되면서도 이게 나중에 계속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이 차를 한 3, 4년 타더라도 구형티가 좀 덜 난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테슬라의 디자인 방향성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이득, 구매자에게도 이득인 좋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해요.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유출된 모델 S의 디자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음 영상은 이제 또 테슬라 관련 영상으로 야, 이것도 테슬라 영상 아니냐? 네. 테슬라 뉴스도 많고 앞으로 이제 테슬라를 구매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영상을 좀 올릴 것 같아요. 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를 구매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주문하면은 11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